안녕하세요. 박선투입니다. 2025년 이제 결국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40이 되었네요. 이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운동한 지도 거의 20년 훨씬 넘어버리고 이게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가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구독자 여러분 큰 부상 없이 운동 즐겁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이 또 물어보시는 내용이 하나 있으셔가지고 요즘 주짓수의 좀 현실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요즘에 보면은 보라띠 이런 관장님, 보라띠, 파란띠 관장님도 계시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 저한테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거 얘기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감히 그런 낮은 띠 가지고 사람을 가리키겠다니 건방진 놈들 이렇게 제가 말을 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겠지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관대한 편입니다. 저도 처음에 제가 체육관을 오픈을 했을 때 보라띠 때 오픈을 했습니다. 물론 그게 지금 11년 전 오픈하기도 했었고요. 그 당시만 해도 높은 띠가 많이 없었죠. 그리고 저는 블루벨트에서 11년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막 그렇게 띠를 따려고 생각 안 했었죠. 그 당시에 저의 어린 마음으로는 어차피 내가 체육관 할 것도 아니고 누구 승급시킬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띠 높아서 뭐하냐 이랬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보라띠 준다고 했던 분도 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쿨하게 넘겼었죠. 그게 좀 후회할 일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여튼 지금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한 보라띠 어디 같은 경우는 파란띠 관장님들도 아직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 생각에는 크게 상관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주짓수를 내가 가리킬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높은 띠라고 일단 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주짓수 검은띠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이거 엄청나게 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검은띠가 되고 나서도 느낀 게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깨달음이나 내가 말도 안 되게 잘한다던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당연히 저도 예전에 수련을 할 때는 검은띠 정도 되면은 엄청난 깨달음이 돼서 초사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짓수의 띠라는 것은 저의 입장에서는 그냥 얼마나 오래 했냐, 주짓수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냐 요거에 대한 상징일 뿐이지 그게 강함의 척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기 띠에 걸맞게 강하고 그러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직관 하시는 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저한테 거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체육관 열기 전에 제가 그동안 운영하던 거를 당연히 보시던 분들이니까 저는 관장님처럼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체육관을 제가 운영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아마 너는 우리나라 남자들이랑 해서 90%는 이기지 않을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렇겠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저는 그럼 90%를 가르쳐라 10%는 다른 데 가겠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띠가 높다고 낮은 띠나 처음 운동하는 사람들을 잘 가리킨다는 보장이 사실 1도 없습니다. 만약 유치원생을 내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내가 유아교육과 교수라고 해서
그냥 동네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 이런 분들보다 내가 어린아이들을 잘 케어를 하고 더 좋은 가르침을 주고 뭐 이런다는 보장이 뭐 1도 없거든요. 근데 주짓수를 대부분의 체육관에서 이렇게 접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운동 경험 아예 없는 분들, 생휜띠 이런 분들부터 이렇게 당연히 시작을 하게 되죠. 그분들을 내가 얼마나 성심성의껏 잘 가르쳐 줄 수 있냐, 요거에 대한 게 가장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케팅을 얼마나 잘 해가지고 나 스스로 PR을 잘하고 체육관 위치도 잘 알리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사업적으로 잘 풀어가냐, 요게 가장 중요한 문제지. 내가 뭐 띠가 높고 무슨 어디 뭐 우승 경력이 있고 그런다고 내가 사업적으로 잘 될 거다, 이런 거는 사실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운동을 특히 요즘의 트렌드를 보면은 옛날처럼 내가 정말 세지고 싶다, 정말 강해지고 싶다, 요런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예전에 제가 체육관 처음 할 때만 해도 내가 이거를 배워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 육체를 잘 보호할 수 있을까, 내 주변 사람을 잘 보호할 수 있을까, 잘 되면 선수도 좀 해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트렌드 자체가 아예 변해버려가지고 좀 더 다이어트, 내가 취미로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지고 이 사람은 뭐 기술이 별로 없으니, 뭐 이런 사람은 나를 세게 만들 수 없으니, 뭐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뭐 없다는 거죠. 그런 거를 원하는 분들은 진짜 세게 하는 그런 체육관으로 잘 찾아서 가시면은 뭐 얼마든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드 자체가 바뀐 거를 제가 느끼는 게, 일단은 체육관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뭐 서울권에 이런 데들을 보면은 주짓수 이런 관련해 갖고 있는 체육관들이 한 1km 안에도 뭐 열 몇 개씩 되고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뭐 경쟁도 엄청 심화가 되고, 물론 그 뜻 자체가 이 주짓수의 저변 확대가 엄청 커졌다, 운동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그랬던 분들도 나의 첫 운동으로 주짓수를 선택을 하고 또 이런 그림들이 많아진 것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부분인데, 그거만큼 어느 정도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뭐 가르치냐 이거보다 배우는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냐,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약간 좀 지금 생각해도 약간 이상한 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이나 뭐 학원 다니고 막 그럴 때 선생님이 못 가르쳐서 내가 공부를 못한다 라고 절대 얘기를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거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선생님 학교에서 뭐 수업 같은 거 다 대충 듣고 뭐 그래도 공부 잘할 놈들은 잘하고 못할 놈들은 못합니다. 누구나 이 교육의 기회 자체는 거의 공평하게 있잖아요. 물론 뭐 사교육이나 이런 걸 더해서 좀 더 앞으로 나갈 방법은 있지만, 하지만 요즘에 뭐 EBS나 아니면 뭐 인강이나 이런 거 막 그렇게 비싸지 않은 비용으로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운동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뭐 세계 챔피언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에도 엄청나게 공짜로 올리고 있고, 작은 비용 한 달에 뭐 몇만 원 이 정도로도 그분들 그 유료 강의 이런 거 듣는 시스템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제가 주짓수 체육관을 하면서 느낀 게, 되게 많은 분들이 관장이 못 가르쳐서 내가 실력이 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한테 배우는 분들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저도 제가 못 가르쳐서 자기가 못한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물론 뭐 제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지만 뒤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저 가르쳐 준 분들한테 제가 뭐 디테일하게 막 PT식으로 지도를 받고 그런 적은 저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아주 남들이 다 누구나 듣는 그런 똑같은 수업 듣고 거기서 반복을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시도를 해보고 체육관에서 스파링 해보고 나 스스로 어느 정도 제약도 주고 그러면서 다 발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뭐 수제자처럼 케어를 받으면서 정확하게 너는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케어를 받은 적은 저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를 너무 뭐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그보다 중요한 게 체육관의 환경이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 지도자가 나아가려는 방향. 그러니까 나는 뭐 다이어트로 혹은 취미로 재밌게 즐기고 싶은데 이 체육관은 굉장히 좀 컴페티션 위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어서 좀 부상 위험도 있고 나로서는 여기에 좀 소속되기가 어렵다 이런 느낌이 뭐 들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나는 좀 더 강하게 하고 싶은데 여기는 좀 라이트하게 취미들 위주로 하는 분들이 거의 메인 스트림을 이룬다.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체육관 가고 저는 그런 그냥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방향성의 문제지 뭐 띠가 높아서 잘 가리키고 띠가 낮아서 못 가리키고 그런 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적인 거또 블랙벨트가 더 기술이 많을 확률이 높죠. 확률이 높지만 근데 그것도 100%는 아닙니다. 요즘에 워낙 띠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블랙벨트가 되고 뭐 그래도 생각보다 그 블랙만한 가치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 드는 분들도 저는 솔직히 좀 많이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띠가 모든 거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주짓수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컴페티션, 이 시합 같은 거를 얼마나 뭐 많이 했냐, 요것도 약간 애매한 얘기입니다. 그 시합에 되게 특화되신 분들이 어떤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많냐면은 자신의 기술, 시합에서 확실히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한 케이스들이 많고 그 외의 기술은 생각보다 이해도가 좀 떨어지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정말 정답이 없고요. 직접 체육관에 가서 좀 겪어보고 요런 방향성이 맞는 건지 저런 방향성이 맞는 건지 그거를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관장님하고 좀 인간적으로 나랑 잘 맞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많이 느껴보시면은 내가 앞으로 운동을 더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런 방향성을 정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올해는 이렇게 좀 주짓수 이야기로 가볍게 시작을 해봤고요. 또 올 한해도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최대한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